굉장히 합쳐도 조그만데 책을 팔아먹기 위해 가지고 조그만 거 몇 페이지 둘로 이렇게 챕터를 나눴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오퍼레이터 얘기할 때, 매트릭스 얘기할 때 스핀을 여러분들한테 동시에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자, 양자역학을 처음으로 이렇게 제안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거는 하이젠버그. 하이젠버그가 퀀텀 메커닉스를 숫자들을 이렇게 나열해가지고 퀀텀 메커닉스를 이렇게 기술을 했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그거를 이렇게 보고서 이게 도대체 뭔지 잘 모르겠거든. 하이젠버그도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를 때 막스 본 아저씨가 한참 보더니 아 이놈이 별게 아니고 매트릭스구나. 매트릭스로 이렇게 양자역학이 기술이 되는구나. 아 이런 거를 이제 이 막스 본 아저씨가 이제 알아냈어요. 그 다음에 혜성처럼 나타난 사람이 누구냐면 슈레딩거가 나타나가지고 슈레딩거의 방정식을 이렇게 해밀토니안을 가지고 미분 방정식을 이렇게 풀어보면은 양자역학이 이렇게 해결이 되더라. 그래서 왜 라이만 계열이 있고 발마 계열이 있고 이런 걸 다 이제 다 풀어냈거든. 근데 이게 해석이 굉장히 쉬워요. 이 해석이 쉬워. 그래서 우리는 공부를 할 때 어디부터 공부를 하느냐면 이 해석이 쉬운 슈레딩거 방정식에서부터 우리가 이거를 이제 해석을 해요. 그래서 공부를 할 때 이거부터 이제 공부를 하는데 이 막스 본의 매트릭스 폼으로 만든 방정식하고 그 슈레딩거가 했던 미분 방정식하고 결국 이퀴벌런트하다는 것을 후세 사람들이 이제 금방 증명을 해버려요. 자, 그래서 이 매트릭스 폼으로 양자역학을 어떻게 기술할 건가 하는 거를 이제 오늘 이거를 이제 공부를 할 거다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 다음에 디락이라는 사람이 이거를 디락 노테이션이라는 것을 새롭게 제안을 해가지고 이 양자역학을 웨이브 함수로 쓰지 않고 디락의 스테이트로 이거를 다시 기술을 해요. 그러면 그게 똑같으냐? 여기에서 웨이브 함수로 기술한 거하고 R과 세타 파이로 기술이 되는 이거하고 디락 노테이션으로 기술하는 거하고 이게 이퀴벌런트하냐? 그러면 뭐 한 90%는 똑같은 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래도 거기에 서틀 디퍼런스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슈레딩거 방정식을 가지고 리얼 스페이스로 푸사의 함수를 웨이브 함수를 표시하는 걸로 양자역학을 다 기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디락 노테이션을 우리가 공부를 좀 해야 될 거예요. 어떤 경우에 그런 거를 해결을 못하느냐 그러면 스핀이라는 것을 기술을 할 때는 웨이브 함수에 푸사의 R을 가지고서 스핀을 기술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디락 방정식으로 바뀌는 디락의 노테이션을 가지고서 많이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제너럴 방법이고 이걸 가지고서 양자역학의 세계를 기술을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에 비해 가지고 이걸 가지고서는
거의 기술을 하는데 기술하지 못하는 그러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증명을 하려고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공부했던 이 함수를 가지고서 앵귤러 모멘텀의 아이겐 펑션들을 한번 기술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앵귤러 모멘텀을 보면 앵귤러 모멘텀이 뭐냐? 그래서 양자역학에서의 앵귤러 모멘텀하고 고전역학에서의 앵귤러 모멘텀이 거의 비슷하지만 항상 똑같은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저번 학기에 이제 증명을 했어요. 앵귤러 모멘텀은 뭐냐면 클래시칼에서의 앵귤러 모멘텀은 R 크로스 P인데 양자역학에서의 앵귤러 모멘텀은 R이라는 오퍼레이터에다가 P라는 오퍼레이터를 그냥 곱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오퍼레이터 포멀리즘으로 바꿔서 양자의 세계로 가보니까 고전적으로 보면 앵귤러 모멘텀이 컨티뉴어스 베리어블인 것에 비해 가지고 양자역학에서는 앵귤러 모멘텀이 컨티뉴어스 베리어블이 아니라 이 디스크리트한 베리어블이었다. 토탈 앵귤러 모멘텀이 L인 경우에는 앵귤러 모멘텀이 G값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연속적인 게 아니라 마이너스 L부터 시작해서 마이너스 L 플러스 1 해가지고 어디까지 가는 넘버였느냐 하면 L까지 가는 넘버였는데 그것이 연속적인 값이 아니고 이것이 불연속적인 값이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번 학기에 이제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거를 공부를 할 때 그러면 앵귤러 모멘텀이 있으면 앵귤러 모멘텀에 해당이 되는 아이겐 펑션들이 있었다. 그 아이겐 펑션이 뭐였느냐 하면 그것이 YLM의 세타 파이였고 앵귤러 모멘텀이 만족을 하고 있는 그러한 그 이퀘이션, 이게 무슨 이퀘이션이냐면 디퍼런셜 이퀘이션이에요. 앵귤러 모멘텀은 우리가 이렇게 표시를 하면은 미분 폼으로 이거를 표시를 할 수가 있었고, 따라서 이 미분 방정식을 풀면 미분 방정식의 솔루션인 YLM이 이렇게 나오겠다. 그거는 무엇의 함수냐면 세타하고 파이의 함수였다 하는 얘기예요.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에서 보면 LG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LG가 I분의 H바에 자, LG 우리가 I분의 H 라운드 세타가 되는 거를 우리가 증명을 했었어요. 요즘 학기가 다 증명을 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미분 폼으로 보면 이렇게 되고, 이거를 미분 방정식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 이게. 그래서 YLM의 세타 파이를 세타의 함수하고 y 함수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보면, 그러면 여기다 넣어가지고 보면은 이게 y만의 함수가 되기 때문에 세타라는 건 없어져가지고 이렇기 때 저거를 이게 다 풀었어요. 그래서 앵귤러 모멘텀을 이렇게 풀어서 보니까 아이겐 펑션 중에서 뭐 다 풀어도 되는데
1학기 다 풀었으니까 그 중에서 B 함수로만 표시를 하면 그쪽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루트 2파 2분의 1에다가 2의 IMFI가 되고 M이라는 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인테저가 된다 하는 거를 저번 학기에 이제 다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행복했었어요. 왜 우리가 행복했느냐 하면 이 양자의 세계를 수학을 가지고 산수를 가지고 우리가 기쁘게 정확하게 기술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행복했었다. 그런데 이런 방법을 가지고서는 스핀이라는 것을 기술할 수가 없다. 왜 이 방법을 가지고 스핀을 기술할 수 없는가? 스핀의 오리진이 뭔가는 잠시 후에 얘기를 하고 그러면 스핀까지 우리가 기술할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포멀리즘을 한번 우리가 도입을 한번 해보자 하는 게 오늘 공부의 이제 주제예요. 자, 그래서 오늘의 공부는 이거를 이렇게 리얼 스페이스에서 이렇게 쓰지 말고 이거를 말이죠. YLM의 셋업 Y라는 거를 리얼 스페이스에서 쓰지 말고 좀 더 앱스트랙트한 스페이스에서 이걸 한번 기술을 한번 해요. 어떤 스테이트가 있어가지고 그 스테이트에는 두 개의 퀀텀 넘버가 있는데 그 스테이트는 두 개의 퀀텀 넘버가 있는데 그 두 개의 퀀텀 넘버가 뭐냐면 L하고 두 개의 퀀텀 넘버가 L하고 M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두 개의 퀀텀 넘버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놓고 그거는 아이겐 스테이트는 그거는 얘네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뭐를 만족하고 있는 아이겐 스테이트냐 하면은 그 스테이트는 이거를 만족하고 있는 스테이트다. 이 앱스트랙트 스페이스에서의 디락 노테이션에서 나타나 있는 이 스테이트는 그거는 무엇을 만족을 하느냐 하면 L 자승에 대해서는 L 플러스 1의 H바 자승이라는 아이겐 밸류를 갖는 그런 아이겐 스테이트고 LG에 대해서는 MH라는 아이겐 밸류를 갖는 그런 아이겐 스테이트다. 그 아이겐 스테이트가 어떻게 생겼느냐? 그게 리얼 스페이스로 오면은 YLM의 셋업 파이로 되는 그런 스테이트고 리얼 스페이스로 못 올 때는 그냥 그게 그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포멀리즘을 한번 이게 이제 뭐냐? 스테이트야. 그냥 무조건 스테이트인데 뭐냐면 앵귤라 모멘텀 콘텀 넘버 L과 G 컴포넌트 콘텀 넘버 M으로 되어 있는 그러한 스테이트가 있다고 세상에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이렇게 해놓고서 포멀리즘은 이거하고 달리 이제 전개를 한다니까. 자,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매트릭스 폼으로 세상을 기술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다가 말이야. 자, 이런 거를 만약에 이렇게 곱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렇게 되고 이게 만족이 되면 여기다가 L 프라임 L 이거 해보면 말이지 이렇게 되는 건 이제 당연히 만족이 되는 거고 자인을 기술을 할 때 어떻게 기술을 하겠다라는 얘기냐면은 자,
얘는 지금부터 이렇게 기술을 하겠다 하는 얘기. 이렇게 앱스트랙트하게 쓰면은 이제부터는 이쪽으로 이렇게 가두고 요게 뭐냐면은 이른바 매트릭스 폼이에요. 만약에 L하고 L이 똑같으니까 이쪽에는 아무것도 안 나타나고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어떤 것에 M 플러스 M이라는 그런 폼이거든. 이게 뭐냐면 매트릭스 폼이에요. 예? 자, 어떤 오퍼레이터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LG라는 오퍼레이터가 있어가지고 한쪽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M이고 한쪽은 M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러한 이게 매트릭스 폼으로 되어 있는 거다. 그죠? 자, 예를 들어가지고 말이야. 우리가 LG를 공부를 하는데 이쪽이 이제 1이고 이쪽이 1인 스테이트도 있을 수 있고 M은 똑같으니까 그냥 빼버려요. 그 다음에 1에다가 LG에 0인 스테이트도 있고 1에다가 LG에 마이너스 1인 스테이트도 있고 LG에 그 다음에 이쪽에 1이 다 끝났으니까 0하고 1 들어가고 이래가지고 0 들어가고 이래가지고 이게 몇 가지 경우 수가 있을 수 있을까? 9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지. M이 몇 개로 변하느냐면 자, L이 1인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자, L이 1인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M 값이 M이 무슨 값을 가질 수 있느냐 하면 M이 1이거나 0이거나 마이너스 1인 값을 가질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종류가 경우의 수가 몇 개가 있느냐 하면 경우의 수가 9가지가 있어요. 그 경우의 수를 다 따져보면은 이렇게 가지고 이제 9가지가 있어. 자, 요거 하면 얼마가 나올까? 하가 이렇게 나올 거지. 왜냐하면은 M이 1이고 델타의 M하고 M 프라임 서로 똑같으면 어떻게 되죠? 서로 똑같으면은 그때 살아남는 델타 방식이니까 그러니까 델타 방식이니까 저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이거는 얼마가 나오죠? 0. 이건 얼마 나올까? 0. 이거는 0. 이거는 0. 자, 이래가지고 이거를 매트릭스 폼으로 써요. LG라는 것은 뭐냐면 H바 써놓고 이게 M 이쪽에는 M을 써놓고 오른쪽은 이쪽 거를 써놓고 왼쪽에는 이쪽 거를 써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쪽은 1, 0, 마이너스 1인데 이쪽은 뭐를 써놓느냐면 이쪽은 M'을 써놓고 이쪽으로는 M'을 써놓고 이쪽으로는 M을 써놓은 다음에 저 9개의 숫자를 다시 써보면 이게 얼마가 되느냐 하면 이렇게 되니까 LG는 뭐냐면 LG는 오퍼레이터예요. 이 오퍼레이터는 얼마가 되느냐면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오퍼레이터예요. 이 오퍼레이터가 있어가지고 이 오퍼레이터는 1,1에 작용을 할 때는 1이 나오고 이 오퍼레이터는 1,0에 작용을 할 때는 0가 나오고 그런 오퍼레이터. 그래서 앵귤라 모멘텀을 표시를 하는데 지금 앵귤라 모멘텀이라는 오퍼레이터를 표시를 하는데 이거를 뭘로 썼느냐면 이렇게 써보니까 이게 매트릭스 폼으로 앵귤라 모멘텀을 우리가 매트릭스 폼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지금 슈레딩거 픽처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거를 좀 더 앱스트랙트한 스페이스로 보내서 디락 스페이스로 보내가지고 디락 스페이스에서 오퍼레이터를 어떻게 기술을 하는가 했더니 오퍼레이터를 다 같이 이렇게 기술할 수가 있더라. 오퍼레이터를 저렇게 매트릭스로 이제 표시를 해요. 자, 그러면 LG 오퍼레이터는 이렇게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L 플러스의 오퍼레이터는 어떻게 표시가 될까요? H와 분명히 있을 거고 L 플러스 L 마이너스 오퍼레이터도 결국은 3x3 매트릭스로 우리가 그거를 이제 바꿀 수가 있겠다 하는 얘기. 그러면 L 플러스를 보자 이거야. 자, 우리가 앵귤라 모멘텀이 1인 경우만 지금 써요. 앵귤라 모멘텀이 1인 경우. 자, 그러면 앵귤라 모멘텀 1인 경우 요거하고 요거를 보는데 우리 평범하게 다 공부를 했듯이 L 플러스는 뭐냐면 레이징 오퍼레이터라 했단 말이에요. 앵귤라 모멘텀을 하나를 올려야지만이 살아남는 거고 그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하나에다가 여기에다가 하나를 더해야 M'하고 같아질 경우만 살아남는 거니까 이렇게 되더라. 아, 여기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마이너스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네. 그래서 레이징 오퍼레이터하고 로우링 오퍼레이터를 이렇게 보는데 자, 왼쪽에 있는 거하고 오른쪽에 있는 거를 보면 어느 쪽에서 살아남느냐면 여기하고 여기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0이 되겠지. 그지? 요거는 어떻게 되느냐면은 요거는 자, 1, 0, 마이너스 1이고 1, 0, 마이너스 1인데 0에다가 m이 0에다가 1을 더해야지만이 m 프라임 1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여기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이제 다 죽을 거다 이게. 자, 여기 살아남는 이 숫자의 값이 얼마가 될까? 루트 2. 자, 여기서 봐. 여기서 봐봐. 여기서 보면 앵귤라 모멘텀이 얼마냐면 N 1이었죠. 1 플러스 1이니까 2였지. 그 다음에 M이 얼마였느냐면 지금 0이지. 그러니까 2에다가 이걸 씌워가지고 얼마가 되느냐면 이게 루트 2가 되더라. 루트 2가 되더라. 그래서 모든 오퍼레이터를 이렇게 앱스트랙트 공간으로 보내가지고 그것의 매트릭스 엘리멘트로 이렇게 고쳐버리면 이 포멀리즘을 다 매트릭스 포멀리즘으로 우리가 바꿀 수가 있고 그래서 L 플러스가 이렇게 되면 L 마이너스는 어떻게 되느냐 L 마이너스는 여기만 아마 살아남을 것 같지. L 마이너스는 어떻게 되느냐면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표시가 될 수 있을 거야. 술 하나 맞지? 쉽지? 자, 이렇게 매트릭스 폼으로 또 바꿔버리면 그러면 우리가 만족하고 있는 컴퓨테이터 릴레이션 같은 거를 보면 자, L 플러스하고 L 마이너스는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무엇로 표시를 했느냐 하면 미분 오퍼레이터로 표시를 했는데 지금은 미분 오퍼레이터가 아니고 앱스트랙트 스페이스, 디락 스페이스 양쪽에다 이렇게 곱한 그런 모양으로 바꿔가지고 하니까 이게 매트릭스 폼으로 되고 그러면 매트릭스 폼으로 된 L 플러스 L 마이너스 오퍼레이터는 과연 우리가 만족하고 있는 커뮤테이터 릴레이션을 미분 방정식에서 만족했던 미분 오퍼레이터에서 만족하고 있는 그런 커뮤테이터 릴레이션을 매트릭스에서도 과연 이게 그대로 만족이 되느냐. 만약에 그런 것들이 다 만족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미분 방정식을 미분 오퍼레이터를 가지고 자연을 기술할 수도 있고 앱스트랙트 스페이스에서의 이 매트릭스 폼으로도 자연을 기술할 수가 있을 거다. 그래서 한번 해봤더니
해봤더니 1 플러스 1 마이너스 그래가지고 그게 만족하고 있던 미분 오퍼레이터가 만족하고 있던 그 커뮤니티 릴레이션을 그대로 매트릭스 포멀리즘에서도 그대로 이렇게 만족이 되더라 하는 얘기.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미분 오퍼레이터를 가지고 자연을 기술을 해도 되고 디락이 맨 처음에 파울리가 매트릭스 포멀리즘인지 모르고서 시작했던 그런데 막스 본이 매트릭스라는 거를 이제 그게 결국 매트릭스가 아니냐 그래가지고 막스 본의 매트릭스 포멀리즘하고 슈레딩거의 미분 방정식 폼하고 결국은 똑같은 거다라는 거를 이제 사람들이 알게 돼요. 그러면 두 개가 똑같으니까 경우에 따라서 쉬운 거를 가지고서 자연을 기술하면 될 거 아니냐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둘이 이퀴벌런트하지 않아요. 둘이 똑같지가 않아요. 왜 똑같지가 않느냐 하면 아까 얘기했던 YLM을 가지고서 스핀을 기술할 수가 없어요. YLM을 가지고 스핀을 기술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디락 노테이션을 가지고서 아니면 매트릭스 폼을 가지고서는 이거는 스핀을 기술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왜 스핀을 기술할 수가 없는가 하는 걸 한번 증명을 해보고 그 다음에 스핀이 무엇인가 하는 거를 한번 해보자. 자, 그러면 왜 스핀을 기술할 수가 없느냐? 스핀을 기술할 수가 없다. 스핀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스핀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전번학기에 스핀이 뭐냐? 그러면 스핀은 앵귤러 모멘텀의 퀀텀 넘버 그게 2분의 1 h바인 거가 이제 스핀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YLM을 가지고서 기술할 수가 없어요. 자, 왜 그거를 기술할 수 없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전 시간에 공부를 했던 거는 우리가 이런 거를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또 뭐를 한 적이 있느냐면 이런 거를 유도를 한 적이 있어요. 저게 어디서 나왔느냐면 미분 방정식을 풀어가지고 우리가 미분 방정식 풀어서 이거를 유도를 했었다. 자, 그러면 L이 2분의 1인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죠. L이 2분의 1이면 M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2분의 1이거나 마이너스 1분의 1이 가능하다 그랬어요. M의 맥시멈 값은 1까지 갈 수 있고 미니멈 값은 마이너스 1까지 갈 수 있으니까 M의 값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YLM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y의 2분의 1은 그럼 이거를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이거를 한번 기술을 해볼게요. 자, 앵귤라 모멘텀 컨트롤 넘버가 2분의 1일 때 2분의 1이고 자, L 2분의 1이고 2분의 1을 로링을 한번 시켜보자 이거예요. 자, 저거를 하면 뭐가 나오냐면 저거를 하면 L에 2분의 1하고 요거가 이제 나올 거예요. 이거를 이제 계산을 해요. 저 계산하는 거 쉽지. 왜냐하면 그냥 미분 방정식이니까 미분이니까 이거를 미분 한번 하면은 사인은 미분하면 코사인이 나오나? 2분의 1이 되니까 2분의 1에 사인에 마이너스 2분의 1 세타에다가 코사인 세타로 이렇게 나오겠네.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은 뭐만 나오느냐면 B에 관한 미분 방정식이 나오니까 IL만 이렇게 나와가지고 되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 미분을 그럼 뭐 이거는 도대체 어디에서 튀어나왔느냐? 저거 어디에서 튀어나왔냐면 1학기 강의에서 튀어나온 거예요. 우리 다 유도했어. 다 유도를 했어요. 뭐 하늘에서 튀어나온 게 아니야. 다 공부했어. 단지 까마득한 옛날에 유도를 해서 그렇지 유도를 다 했어요. 자, 이걸 계산을 해서 미분하는 거 다 할 줄 아니까 여기 LM 아니야? 이제 이렇게 나오더라고. 왜 LM 아니야? 그거 이상하네, 그지? 아, 왜 이상하다? 왜 이상하지? 저거하고 안 맞네, 그지? 문제점이 이제 우리가 뭐를 하려고 그러냐면 저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 그지? 이상해. 또 이상한 게 뭐냐면 사인 세타 이렇게 나오는데 말이야. 세타가 0으로 가면 어떻게 되지? 리미트 써놓고 이거 0으로 가니까 저 동네가 무한대로 가네. 아이겐 펑션이 말이야. 아이겐 펑션이 저 옛날에 구한 거하고 이게 맞지도 않을 뿐 아니라 이 아이겐 펑션이 무한대로 갈 뿐 아니라 옛날 거나 지금 거나 사인 세타라는 거는 이게 사인 세타는 요거는 네가티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허수가 된다. 허수는 괜찮지 이거. 허수인지 이거는 좀 뭐 괜찮을 것 같긴 하다, 그지? 왜냐면 지까짓게 벌써 다 I 뭐 이런 게 들어가 있으니까 YLM 속에 벌써 허수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거는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하여간에 뭐가 문제성이 많다. 뭐냐면 옛날에 구해놓은 거 그 제너럴 이퀘이션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그 다음에 뭐 발선도 할 뿐 아니라 이게 맞느냐 이게 맞느냐 그것도 또 문제가 되는데 이게 맞느냐 저게 맞느냐도 문제가 자
이럴 때 해상처럼 나타나서 이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 사람이 이제 파울리라는 사람이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파울리의 스핀 매트리스를 얘기하기 전에 스핀이 무엇인가를 한번 스핀이 무엇인가 이런 거를 한번 해보도록 왜 사람들이 스핀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하게 되느냐 하는 거는 스핀이라는 것을 도입을 하지 않으면 자연히 기술이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 하는 것을 사람들이 눈치채기 시작을 했어요. 사람들이 그거를 이제 눈치채기 시작했던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옛날부터 실험을 했어. 사람들이 실험을 했는데 어떤 실험을 했느냐 하면 여기에다가 가스를 이렇게 넣어. 수소 가스를 넣을 수도 있어. 수소 원자를 넣을 수도 있어. 수소 원자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빛을 쪼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기에서 빛을 흡수를 했다가 그렇게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면 흡수 스펙트럼을 보면은 이런 뭐 흡수 스펙트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라이먼, 발머 동네 애들이 먼저 본 애들이 다 이름을 붙여놨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 실험을 하는데 예를 들어 수소가 아니고 이제 Na 같은 경우가 특히 잘 나타나는데 이런 데서도 나타날 수도 있어요. 소듐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보면 이렇게 나타난 스펙트럼에다가 여기에다가 뭐를 마그네틱 필드를 이렇게 걸어주니까 아이 평소에 잘 있던 놈들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갈라지더라 하는 얘기예요. 마그네틱 필드를 세게 걸어주면 세게 걸어줄수록 갈라지는 양이 더 많더라. 이게 뭐냐면 이른바 지만 이펙트인데 이 지만 이펙트를 사람들이 이제 봤어요. 그래서 지 이름 붙여놨어요. 그런데 이거를 기술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YLN 말이야. 여기에는 맞아 들어가지 않아요. 여기에는 맞아 들어가지 않아. 그러니까 원자의 모델에다가 이걸 가지고 하려고 그러니까 문제점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해요. 왜 그러느냐? 이게 지금 몇 개의 스테이트가 있다는 거냐면 2개의 스테이트가 있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보면 앵귤라 모멘텀이 0이면은 스테이트가 1개고 앵귤라 모멘텀이 1이면 스테이트가 3개고 앵귤라 모멘텀이 2이면 스테이트가 몇 개죠? 5개. 12 플러스 1이니까 그런데 말이야 고민이 많어. 짝수가 나와. 홀수가 나와야 되는데 12 플러스 1 홀수가 나와야 되는데 고민이 많아. 또 고민이 될 게 뭐 있냐? 답이 뭔지. 고민이 되지. L 이퀄 2분의 1이면 이상한 거 나오잖아, 그치? 앵귤라 모멘텀이 2분의 1이라는 게 이게 저게 만족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고민이 시작해.
파울리가 이 희미한 그 자, 파울리가 말이야. 파울리가 아무도 모르는 그런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암흑의 세계에서 왜냐면 힌트가 안 나오니까 그 세계에서 가난한 희망을 이렇게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거기에 지금 분명히 자연이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의 포멀리즘을 가지고서는 기술이 아직은 안 되는 새로운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있어. 그게 뭐냐? 뭔지는 모르지만 그런 게 있을 거야.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알고 있는 앵귤라 모멘텀 그 스테이트로 기술을 할 수 있을 거냐? 파울의 생각에는 파울의 기선을 따져보니까 기술이 안 된다 말이야. 그럼 뭔가 새로운 포멀리즘을 우리가 기술을 해야 되는데 그 포멀리즘을 어떻게 할 거냐? 파울리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게 앵귤라 모멘텀의 컴퓨테이터 릴레이션을 만족을 할 거다. 컴퓨테이터 릴레이션은 앵귤라 모멘텀의 컴퓨테이터 릴레이션을 만족을 할 거다. 그렇게 파울리가 생각을 했어. 아주 잘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리얼 스페이스 포멀리즘으로 하려니까 안 되더라. 그럼 매트릭스 포멀리즘으로는 될 거냐? 매트릭스 포멀리즘으로 이거를 한번 기술을 해보자. 그래서 만들어낸 게 우리의 명작인 파울리의 스핀 매트릭스. 그래서 내 얘기가 뭐냐면 미분 오퍼레이터로 자연을 기술하는 것보다는 매트릭스 포멀리즘으로 자연을 기술하면 좀 더 포괄적으로 자연을 제대로 기술할 수 있겠다는 얘기예요. 파울리는 스핀 매트릭스 포멀리즘으로 스핀의 앵귤라 모멘텀을 기술하는 방법을 처음으로 고안을 하죠. 이게 파울리. 그러면 스핀이라는 게 뭐냐? 지만의 그 실험 결과를 이렇게 보면 거기에 새로운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럼 이 새로운 디그리 오브 프리덤을 이 고전인 경우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그 고전에 대응이 되는 그러한 물리량이 있는가 하고 이제 생각을 했었어요. 앵귤라 모멘텀은 뭐냐면은 앵귤라 모멘텀은 R 플러스 P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앵귤라 모멘텀이니까 여기 지구가 있고 달이 있고 태양이 있고 그 둘레를 지구가 돈다 그러면 우리가 앵귤라 모멘텀을 우리가 기술을 할 수가 있어요. 지구가 있고 달이 있다 그러면은 앵귤라 모멘텀이 기술이 되는데 그러면 달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달은 돌아가지 않느냐? 이런 앵귤라 모멘텀도 있느냐? 그거 말고 또 없느냐? 그거는 뭐냐면 자전에 관한 공전에 관한 앵귤라 모멘텀이고 자전에 관한 앵귤라 모멘텀이 있으니까 자전에 관한 앵귤라 모멘텀을 공전에 관한 앵귤라 모멘텀이 여태까지 만들어낸 우리의 포멀리즘이라 그러면 자전에 관한 앵귤라 모멘텀이 스핀이 아니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갑자기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뭐냐면 저거는 자전에 관계된 거다. 그래서 이 자전이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 조지 물렌베 이 아저씨하고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울렌백하고 골슈미트하고 홀란드는 그 당시에 대학원 학생이었대. 아니 저거 뭐 쉬운 거 아니냐. 그거 스핀이라고 하면 되지 않느냐. 자전에 관계되는. 그래서 저 사람들이 매트릭스뿐만 아니지만 누가 만들어냈느냐면 파울리가 만들어냈는데 저게 스핀하고 관계되는 걸 거다 라는 거를 처음으로 주장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저 세 사람. 그래서 스핀이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란 말이야. 스핀이 뭐냐? 돈다. 뭐 이런 거지, 그지? 스핀이라는 게 이제 팽이가 도는 거를 스피닝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기 자신이 뱅글뱅글 도는 그런 거하고 연관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 사람들이 스핀 앵귤러 모멘텀이라는 그러한 거를 이제 주장을 하게 되고 파울리의 매트릭스는 스핀이 2분의 1 h바인 스핀 매트릭스의 스핀 커뮤테이터 릴레이션을 앵귤러 모멘텀 커뮤테이터 릴레이션을 만족하고 있는 그러한 포멀리즘이에요. 그거를 앵귤러 모멘텀이 1인 경우에는 아까 매트릭스 폼으로 썼을 때 3x3 매트릭스였죠. 그러면 스핀이 2분의 1인 경우에는 몇 바이 몇 매트릭스죠? 2x2 매트릭스. 2x2 매트릭스로서 앵귤러 모멘텀의 커뮤테이터 릴레이션을 만족하고 있는 그런 매트릭스를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답은 있어. 교과서에도 있어. 30분 줄 테니까 여러분들 그거 뭐 시그마 X, 시그마 Y, 시그마 Z 한번 혼자 유도해 볼래? 어? 역사의 현장을 찾아가지고 자신 있냐? 자, 그러면 30분 주면은 안 되지, 그지? 이 바쁜 세상. 5분 안에 풀어낼 자신 있는 사람. 먼저 봤다. 야, 그러니까 먼저 해답을 보고서 그러고서 5분 내에 풀어내면 잘하는 거야, 보이신 거야, 그지? 한번 집에서 다 했는데. 아니, 근데 기억이 안 나. 다 봤는데 기억이 안 난단 말이지. 집에서 봤는데 5분 내에 풀어낼 수 있는. 아니, 안 봤는데 5분 내에 풀어낼 수 있는. 봤는데 5분 내에 풀어낼 수 있는. 그래. 그건 그렇고 하여간에 이게 30분을 줄 수가 없어. 집에 가서 한번 해봐.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또 문제점이 생겨나. 어떤 문제점이 생겨나냐면 거기서 이놈이 자전을 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 문제를 풀면 그러면은 이 자전 속도가 상대성 이론을 깨버려요. 앵귤러 모멘텀이 이렇게 나오려면 이 일렉트론이 자전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일렉트론은 말이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일렉트론은 포인트 파티클이에요. 매스는 있지만 크기는 제로야. 아니, 일렉트론이 우리가 제일 썩는 영역에 작은 레디어스를 가졌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뭐를 계산을 해낼 수가 있냐면 앵귤러 모멘텀의 레디어스를 생각을 해놓고 앵귤러 모멘텀의 이거 여러분들 이런 거 이제 재미날 거야, 그지? 이렇게 놓고서 일렉트론이 자전을 하는데 일렉트론이 동그랗다고 생각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일렉트론의 레디어스를 R이라 그러고 그럼 일렉트론이 돌아갈 때 어디가 제일 빠르냐면 여기가 제일 빠르겠지. 그래가지고 이것이 돌아가서 R 알고 속도를 알고 그러면은 뭐를 알아낼 수가 있느냐면 앵귤러 모멘텀의 크기를 알아낼 수가 있겠지. 저 일렉트론이 저 안에 매스가 유니폼하게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럴 때 이 맨 마지막에 요 놈이 돌아가고 있는 속도는 빛보다 더 빠를 수가 없죠. 상대로는 깨지 말자 이거야. 그러면 맥시멈으로 요 놈이 돌아갈 수 있는 속도가 얼마야? 이제 속도라고 생각을 해놓고 그러면은 우리가 뭐를 계산을 낼 수가 있어요? R을 계산해낼 수가 있지. 왜냐하면 토탈 앵귤러 모멘텀이 2분의 1 h바가 되는 그 레디우스를 우리가 생각해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일렉트론의 레디우스는 그거보다 훨씬 작아요. 적어도 측정할 수 있는 양에까지. 따라서 무슨 얘기냐면 저거 자전하고 관계되는 그런 물리량은 아니더라 하는 얘기.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딜레마에 이제 빠지기 시작해요. 파울리가 분명히 파울리 매트릭스로 저 스핀의 세계를 기술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스핀의 네이처에 대해서는 아무도 그거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나오기를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적어도 자전에서 나오진 않았다라는 거는 사람들은 이해해요. 근데 그거는 존재한다. 스핀은 존재한다. 이거는 또 사람들이 알아. 왜냐하면 지만 이펙트가 있습니다. 또 하나 피리어딕 테이블을 만드는데 멘델레프의 원자 주기율표를 이렇게 그리는데 거기서 보면은 두 개가 말이야. 두 개가 프린시팔 콘텀 넘버도 같고 L도 같고 M도 같은데 한 스테이트에 두 개의 원자들이 그 안에 존재한다. 그러면 신이 이 세상을 만들 때 두 개가 있는데 두 개가 모든 콘텀 넘버를 동일하게 만들었을까? 그거 의문이 가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파울리 익스클루전 프린시플이라는 게 있잖아, 그지? 그거 할 때 파울리 굉장히 고민 많이 했을 때 왜냐? 왜 고민을 했을까, 파울리가? 파울리의 익스클루전 프린시플을 만들고 싶은데 그게 안 맞는단 말이에요. 왜 안 맞아? 한 스테이트에 두 개의 일렉트론들이 두 개의 스테이트가 똑같은 스테이트에 두 개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럴 때 파울리가 저 지만 이펙트에서부터 이게 희미한 그런 영감을 떠올라가지고 그러면은 그 스핀이라는 새로운 콘텀 넘버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게 콘텀 넘버가 다른 놈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러면서 기뻐하면서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만들어낸 게 뭐냐면 파울리 익스클루전 프린시플 아니겠냐. 거기에 만약에 콘텀 넘버가 서로 다른 놈이 있다면 한 스테이트에 똑같은 스테이트의 콘텀 넘버를 가진 놈이 한 곳에 있지 못한다. 그거를 어디서 꺼집어내느냐면 여기서 꺼집어내겠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파울리조차도 스핀의 네이처를 알아낼 수가 없어요. 스핀의 네이처를 처음으로 알아낸 사람이 누구냐면 그 사람이 이제 디락이라는 사람이다. 얘기했듯이 디락이 아주 자연스럽게 스핀을 꺼집어내. 어디서 꺼집어내느냐면 디락 방정식에서부터 꺼집어내. 그래서 디락 방정식을 보면 요전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디락 방정식은 또 이제 고민이 뭐냐면 슈레딩거 방정식은 논 렐라티비스틱 퀀텀 메커닉스다 이게. 상대론을 만족을 하지 않는 그런 속도가 낮은 데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세계를 기술을 하려면은 슈레딩거는 속하다. 슈레딩거 방정식을 보면 원자의 세계를 기술을 하는데 원자의 세계에서 그때 일렉트론들의 모션은 빛처럼 이렇게 빠르지 않으니까 거기에 벨로시티의 익스펙테이션 밸류를 구하면 클래시컬한 그런 퀀티티인 그거를 구하면은 상대론보다 훨씬 작다. 그거를 기술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만약에 빠른 속도의 전자를 양자역학적으로 기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려면은 만족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인슈타인의 에너지는 mc 스퀘어 또는 E자승은 P자승 C자승 더하기 M자승 C4승의 그 포뮬라를 만족을 하고 있는 그러한
방정식을 구해야 되겠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해밀토니안은 뭐냐면은 슈레딩거 방정식은 에너지가 해밀토니안 에너지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카이네틱 에너지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를 이렇게 나왔다. 자, 이거 말고 에너지 자승은 P 자승, C 자승, M0의 자승, C 사승을 만족하고 있는 그 방정식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자. 자, 요거 왜 K가 얼마에? K가 2N분의 P 자승. 자, 포텐셜 에너지 없애버리고 프리 스테이트에서 에너지는 얼마가 되냐면 2N분의 P 자승이에요. 프리 스테이트에서는 에너지는 모멘텀의 자승에 비례하는 게 뭐냐면 이게 non relativistic 에너지예요. 응? 포텐셜 빼버리면은 에너지는 카이네틱 에너지인데 카이네틱 에너지는 2N분의 P 자승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relativistic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에너지 자승이 P 자승에 비례하는 그러한 이퀘이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 방정식을 만족하고 있는 그러한 양자역학의 세계를 기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웨이브 펑션을 만들어내야 될 거예요. 여기에서 웨이브 펑션을 만들어내는데 이거를 만족하고 있는 웨이브 펑션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럼 아까는 어떻게 되느냐면 에너지는 P자승에 비례하는 웨이브 펑션인데 에너지가 크다고 생각하면 이거 지워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쪽이 더 크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빠르다고 생각하면 모멘텀이 크다고 생각하면 에너지 자승이 P자승, C자승에 비례하게 되고 에너지는 P에 비례하는 그러한 물리량이 되더라 하는 얘기. 에너지는 P에 비례하는 그러한 양자역학의 세계를 기술하는 그러한 방정식을 한번 구해보자 하는 게 디락의 생각이었어요. 갑자기 어느 날 디락이 relativistic quantum mechanics를 한번 유도를 해보고 싶다. 스타팅 포인트가 어디냐? 스타팅 포인트는 저수식이더라. 왜 그러냐? non-relativistic한 경우에 우리 슈레딩거 방정식을 유도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유도했었지. 유도한 놈이 다행히도 마더 네이처가 그거를 너무도 사랑해서 그 방정식대로 이렇게 자연을 기술을 했지, 그지? 그러면 그 방정식, 그거 유도하던 그거하고 동일한 방법으로 한번 relativistic quantum mechanics를 한번 유도를 해보자. 그러면 스타팅 포인트는 어느 거냐면 스타팅 포인트는 분명히 이거더라 하는 얘기. 에너지는 P자승, C자승 더하기 M자승, C사승이다. 만약에 이 앞의 항이 뒤의 항보다 더 크면 어떻게 되느냐면 에너지 자승은 P자승, C자승이니까 에너지는 PC로 되고 에너지는 relativistic quantum mechanics에서는 relativistic한 게에서는 에너지는 모멘텀하고 직접적으로 비례해요. 자승에 비례해요. 그러면 이거를 기술할 수 있는 그런 웨이브 펑션을 한번 구해보자. 그래가지고 구하는데 잘 안 돼.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생각이 난 게 뭐냐면 웨이브 함수가 푸사이 하나가 아니라 푸사이가 여러 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로 이렇게 한번 보자. 자, 그냥 이거 딱 없애버리면 에너지 자승은 P자승, C자승의 솔루션 어떻게 되느냐면 에너지는 플러스 마이너스 PC가 돼요. 에너지가 플러스 마이너스 PC가 된 에너지가 어떻게 되냐? 한쪽은 플러스가 나오고 한쪽은 에너지가 마이너스가 나오고 모멘텀이 그지? 뭔가 좀 이상해. 근데 그게 거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에너지가 플러스 쪽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입자의 방정식이 나오고 마이너스가 나오는 게 반입자의 방정식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거를 풀어보면 4개가 나와.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두 개는 입자 방정식이 나오고 두 개는 반입자의 방정식이 나오고 그럼 입자하고 반입자가 나오면은 2개면 되는데 왜 4개가 나오느냐? 4개가 나온 이유가 거기에 스핀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달랑 따라서 그러니까 스핀의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2개 나오고 입자 반입자가 나오기 때문에 4개가 나와가지고
네 개의 솔루션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디락이 그래서 지만 이펙트고 이런 거를 다 유도를 해버려요. 근데 지만이 유도를 한 게 아니지. 지만은 실험 물리학자고 디락이 유도를 했지. 디락이 유도를. 근데 디락도 뭐냐면은 마이너스 솔루션이 나오는 걸 보고 디락도 고민에 빠지기 시작. 그래서 디락이 사람들이 물어봐. 디락은 디락. 신하면 디락 그러지 않고 폴 그러지. 너 말이야 너 해놨는데 좋다 이게야. 거기에 넣어가지고 보니까 뭐 지만이고 다 나오더라 이게. 그 스핀이라는 게 아주 자연스럽게 나오더라. 너무도 기가 막히게 나와가지고 그거는 내가 인정을 하겠는데 지금 저 나머지 두 개 이상한 거 찌끄러기 두 개는 뭔가 이게 사람들이 물어봤어. 이제 처음에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우리가 무슨 이렇게 솔루션이 나오면 답이 나오면 답을 다 억셉트 안 하지. 이거는 이래서 내가 좋아해서 이거는 답이고 이거는 저래서 내가 싫어해가지고 이거는 쓰레기다 그래가지고 버리고 그러지. 그지? 우리 그런 거 많이 하잖아. 그지? 그래서 이제 디락도 처음에 이거는 예쁜 거, 두 개는 예쁜 거, 이거는 뭐냐면 일렉트론이고 일렉트론의 스핀이 업이고 스핀이 다운이고 그래서 이거 내가 예뻐하는 거 저거 쓰레기 이랬거든. 그러고 있다가 디락이 딱 생각을 해보니까 저거 차지를 마이너스 2가 아니라 차지를 플러스 2로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디락이 뭐라고 했냐면 저거는 이 두 개는 말이야 일렉트론의 방정식이고 저 두 개는 일렉트론 업다운 저 두 개는 프로톤의 답이다 그랬어. 프로톤 왜냐면 차지 플러스를 넣으면 되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뭐가 발견이 됐느냐 포지트론이 발견이 됐어. 사실 포지트론이 발견이 되기 전에 또 마음을 또 바꿨어. 프로톤이 아니고 이거는 자연에 존재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거 반입자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거를 이제 얘기를 해. 그래가지고 1930년도인가 31년도에 저 기구를 떨쳐서 하늘로 올려보냈더니 거기서 앤더슨인가 이 사람이 포지트론을 이제 발견을. 그러면서 디락의 4개 방정식에서 2개는 내가 사랑하는 일렉트론이고 2개는 쓰레기 같은 그 쓰레기가 이게 또 노벨상이 이제 칙칙칙칙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러면서 디락이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 세상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또 이제 생각을 할게요. 이게 그럼 이제 사람들이 또 질문을 하잖아요. 뭘 질문하겠어? 답이 4개가 나오면 4개 중에 2개는 많이 보이는데 꼭 나머지 2개는 이렇게 풍선 타고 하늘에 올라가서 그냥 현미경으로 봐야 그 쥐꼬리만큼 고왜 쥐꼬리만큼밖에 안 보이냐. 하나는 이렇게 세상에 많고 하나는 세상에 이렇게 적고. 왜 적을까? 사람들이 이제 질문을 막 던지기 시작을 해요. 왜 이 우주는 입자의 세계로만 구성이 되어 있고 반입자의 세계로는 구성이 되어 있지 않을까? 그것도 이제 굉장히 큰 질문이에요. 여러분 입자하고 반입자가 만나서 수소 원자처럼 돌아가는 거 알아요? 플러스 차지하고 마이너스 차지가 있으면 어떻게 되니? 이게 지금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왜 이렇게 우리 돌리냐면 양성자가 크니까 이렇게 돌리지. 이게 2개가 매스가 똑같으면 이놈이 이렇게 돌아갈 리가 없어요. 응? 이렇게 가다가 둘이 소멸할 때까지 만나서 소멸할 때까지 이거 돌아. 응? 근데 만나면 하다가 없어지는데 다 없어졌는데 그래도 일렉트론은 많이 남아있잖아. 그리고 이상한 일들이 막 벌어진다.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일렉트론이 가다가 마이너스 일렉트론이 가다가 이렇게 어떤 데를 이렇게 좀 때리고 세게 이렇게 때리면 말이야. 일렉트론 이런 게 나타난다고. 그지?
여러분들 포지트론을 인위적으로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가다가 일렉트론이 가다가 힘차게 가다가 일렉트론이 2개 가다가 포지트론이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저 포지트론 어디서 나왔어요? 이게 어디서 나냐? 이게 거기 있었으니까 나왔을 거 아니야. 야, 저 포지트론 어디서 나왔느냐? 포지트론 거기 있으니까 나왔을 거야. 디락이 그래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디락의 바다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이게 생각의 아이디어가 하나를 발견하면 또 하나의 새로운 개념이 나타나고 새로운 개념이 나타나고 또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디락의 바다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진공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진공이 아무것도 없는 진공의 세계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은 이 안에 일렉트론들로 꽉 차 있는 게 진공의 세계. 진공의 세계는 어떤 세계냐면 디락의 세계에는 일렉트론들이 무수히 많은 일렉트론들이 그 바다를 꽉 채우고 있는 게 디락. 그런데 일렉트론이 하나가 이렇게 튀어나오면 우리가 이 일렉트론을 볼 수가 있어요. 디락이 이 안쪽에 있는 일렉트론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는데, 그런데 한 놈이 튀어나오면 이거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게 일렉트론이고, 이 디락이 C에서 일렉트론 하나가 없어지면 디락이 C는 우리 눈에 무엇으로 보이느냐면 차지 뉴트럴한 디락이 C에서 일렉트론이 하나가 나가면 그 디락이 C에서는 포지트론이 하나가 형성이 돼가지고 이게 우리 눈에 이제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한 놈이 가다가 어떻게 됐느냐면 한 놈이 가다가 이 디락이 C 안에 있는 일렉트론 하나를 잡아다녀가지고 밖으로 꺼집어내고, 그래서 일렉트론 2개하고 포지트론 하나가 이렇게 가 있는 진공의 세계라는 것은 뭐냐면 디락이 C는 뭐냐면 일렉트론으로 꽉 차 있는 그런 세계가 디락이 C. 이렇게 생각하면은 포지트론이 어디서 나왔는지가 이제 명확해지죠.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이 세계는 어떤 세계냐? 진공의 세계는 아무것도 없는 세계가 아니라 그 세계는 무수히 많은 일렉트론으로 꽉 차 있는데 갈 때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지. 갈 때 부딪히는 느낌이 없는 거지, 그지? 그러면 맞는지 틀리는지 어떻게 합니까? 이 개념이 없으면 설명이 안 되는 여러 가지 몇 가지 현상들이 있어요. 디락의 C는 그렇기 때문에 디락의 C는 이거는 마더 네이처가 세상을 만들 때 그런 식으로 만들었어.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일렉트론의 차지 같은 것들도 일렉트론이 여기 있잖아. 일렉트론이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1.6 곱하기 11 마이너스 10 쿨롱. 일렉트론의 차지가 진짜로 마이너스 1.6 곱하기 12 마이너스 10 무슨 쿨롱이냐? 그렇지 않아요. 디락이 C 속에서 일렉트론이 있으면, 디락이 C 속에서 일렉트론이 있으면 일렉트론을 향해가지고 마이너스 일렉트론을 향해가지고 디락이 C 속에서 있는 일렉트론들이 있는 거를 싫어하기 때문에 디락이 C 속에서 일렉트론이 가면, 진공석에 일렉트론이 가면 그 일렉트론은 디락의 C 속에, 디락의 바다 속에 있는 일렉트론들을 이렇게 밀치기 시작해요. 그리고 디락의 C 속에 있는 포지트론이 일렉트론을 향해서 주위로 몰려. 그래서 이 전체 차지가 얼마가 되느냐면, 이렇게 된 전체의 차지가 얼마가 되느냐면 마이너스 1.6 곱하기 10에 나누기 19입니다. 저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renormalized
리노멀라이즈드 차지, 리노멀라이즈드 피노미나. 우리가 보고 있는 차지는 그거는 베어 차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보고 있는 차지는 베어 차지가 아니에요. 본래 있던 그 차지가 아니라 디라기시 속에서 그 클라우드 속에서 모든 균형을 이룬 그거를 우리가 보고 있어요. 일렉트론의 매스도 마찬가지예요. 일렉트론의 매스도 리노멀라이즈 되어 있는 그 매스를 우리가 보는 것이 그것이 베어 매스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리노멀라이즈 된 이 리노멀리제이션을 처음으로 개념을 확립한 사람이 누구냐면 윌슨이라는 사람이 이거를 켄 윌슨이 리노멀리제이션의 개념을 처음으로 이렇게 자연계에 도입을 하면서 리노멀리제이션이 이것이 굉장히 스트레인지하고 굉장히 이상한 개념이 아니라 너무 더 네이처럴하게 자연 속에 들어와 있는 개념이다라는 것을 처음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이게 1970년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세상을 다시 크리티컬 피노미나가 리노멀라이즈 된 RG 플로라는 RG 개념으로 바뀌면서 그 어려웠던 통계 물리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그냥 다 풀어. 여러분들은 말이야. 여러분들은 이제 양자역학 배우지, 역학 다시 배우지, 전자기학 배우지, 대학원 가면 또 배워요. 그러고 여러분들의 교육은 언제 끝나느냐 하면은 1920년대에 다 끝나. 여러분 전자기학 몇 년도에 한 건지 알아?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대학원까지 배우는 거는 1800년도에 다 풀었던 그 전자기학 배우고 레디에이션 그때 다 풀었거든요. 클래시컬 미케닉스 여러분들 남만 풀다고 뭐 라플라스 한참 해봤자 그거 그 200년 전이냐 언제 사람들이 다 풀어놓고 대학원까지 배우고 여러분들이 양자역학 추가하고 대학원까지 다시 배우는데 20년대에서 다 끝나고 디락 방정식도 안 들어갔고요. 20년대 나왔던. 그러고 70년에 갭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 갭 속에 누가 들어가 있느냐 하면 저런 리노멀리제이션이라든지 새로운 개념들이 그냥 엄청나게 이제 들어가 있는데 그리고 이제 또 그 부분은 여러분들 스스로 공부해야 되는 다음 시간에 봅시다. 감사합니다.